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정입니다. 제 채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요새 주식이나 비트코인이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도 꽤 많이 있는데요. 상승장에 이제 같이 들어가신 분들은 마이너스 30% 이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여러분 덕분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어쨌든 제 기준에서 잘 되신 분들, 성공하신 분들, 어떤 분야의 좀 고수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만났던 주식 고수분과의 대화 내용 일부를 좀 말씀드려서 여러분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분께 했던 질문이 좀 전 다이렉트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물어봤었어요. 주식 고수분들은 상승장에선 기본이고 보합장이나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낸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도대체 무슨 원리로 하락장에 수익을 내냐. 개인적으로 내가 했을 때는 나는 버티는 것만으로 힘든데 그렇잖아요. 하락할 때 그 공포심 여러분 이제 느끼는 분도 계시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도대체 무슨 원리로 하락장에 돈을 버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해줬던 얘기가 저는 되게 납득이 잘 됐었는데요. 물론 부동산 얘기도 해드렸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하락장에 돈을 번다는 건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이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파생상품이나 선물 옵션, 숏, 롱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식쟁이들이 떠드는 바닥과 머리 그리고 상승, 하락 이런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는 얘기와 반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숏, 롱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날 하락할지 내려갈지. 그러니까 큰 포지션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맞출 수 없다고 인정한 우리가 숏과 롱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건 그렇게 하락장에 돈을 번다는 거는 평소에 그 사람들은 상승할 때, 보합일 때, 하락할 때 전부 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론을 완벽히 익힌 사람은 거의 뭐 하늘에 닿아 있는 고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뭐였냐면 하락장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락장 다음에 돈을 버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생각하는 제일 존경하는 투자자는 워렌 버핏이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컨텐츠 만드는 게 아니라 투자를 제일 많이 한다. 실제로 결과로 입증을 했다. 라고 얘기하고 이분이 얘기해 준 건데 워렌 버핏은 이 물류 대란을 예측을 하고 물류 대란 관련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쪽, 일본 쪽이었나? 그래요. 그런데 어쨌건 미리 또 대응을 했다고 해요. 마이너스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 다음 시기에 반등을 통해서 거품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품이란 얘기는 이제 우리 그냥 얘기인데 어쨌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업종에 하락하는 시기에 잘 사놓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정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런 식으로 하락장에 수익을 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락장에 수익을 낸다는 건 하락장에 적절한 매수를 한다는 것이고 이게 반등 이후에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얘기에 따르면 하락 이후에 반등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역사는 인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락 이꼴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반등이 일어난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식시장 맞출 능력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겠죠. 근데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이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는 과거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못 버티고 팔았어요. 버텼으면 됐어요, 여러분 사실. 버텼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판 다음에 더 올라가도 아쉽고 판 다음에 올라가면 더 아쉽고 다 이렇잖아요. 산 다음에 더 떨어지면 나중에 사고 싶고 이게 인간의 심리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주식에 적절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동산도 실패를 했었는데 부동산은 제가 손절을 못했어요. 덩어리가 너무 크고 그리고 사실 정 안 되면 제가 들어가서 살락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돈 더 모아서. 그런데 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진짜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등을 하고 나니까 중간에 한 번쯤 급등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이 하락장에서 버티기 더 쉬운 시장은 주식보다는 부동산 같아요. 물론 겪어보시면 부동산도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제가 둘 다 겪어본 입장에서 물론 사이즈가 달랐지만 주식은 공포심과 불안감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분명히 이 하락장에서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뭔가 하신 분들 중에서 이 다음 반등장이나 상승장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얻으시겠죠. 지금 이번 장만 하더라도 2020년도 사람들이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던 하락기에 샀던 분들, 매수 단가가 낮은 분들은 여전히 플러스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학개미 운동, 이제 컨텐츠 쏟아져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연예인들까지도 주식 얘기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올라타신 분들은 지금 좀 손해가 나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승장 중간에 올라타는 게 리스크가 더 크고, 하락을 막 하고 있을 때는 아니겠지만 정체되어 있거나 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는 게 그 다음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게 제가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부동산에서 스스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일 리스크가 큰 투자는 상승하는 데 올라탄 것이고요. 물론 상승하는 이론을 따져야겠죠. 부동산으로 따지면 수요 공급이 꼬였을 때는 상당 부분 여기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동성 부분이라면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 올라타는 게 리스크가 더 크고요. 오히려 하락한 다음, 아니면 하락의 끝자락, 그러니까 많이 하락한 다음, 아니면 정체되어 있을 때가 리스크가 차라리 덜한 것으로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투자를 해보니까 이 이론은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내려가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팬데믹 2020년도 하락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가 몇인지 혹시 기억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 한 2400 근처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게 좀 올라갔던 건데요. 그 전에는 2200이었어요. 그러니까 2200과 2400 이 사이에 있던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머니, 그러니까 이 팬데믹 머니가 들어갔다 빠진 시장 이후라면은 원래 어느 시장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2200에서 2400 사이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무식하게 들리실 거 알아요. 여러분 저 주식 잘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게 단순해요. 그러면 사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슬슬 뭔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가 그분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감했습니다. 부동산도 사실 많이 올라간 이후에 여전히 월세나 전세가 아니라 매매를 선택하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부담감이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시장에 참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고 현장에 나가봐도 지금 전세 월세 선택하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집이 없는 분들한테, 전월세를 지금 살고 있는 분들한테 그 전월세를 더 계약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다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정규 강의나 그러니까 강의나 멤버십에서는 다주택자 분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유동성 시장 있죠. 지금 지방이 유동성 시장이거든요. 투기판인데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해드리고 어떤 기회와 어떤 위기가 있는지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별도란 말이에요. 제가 뭐 클래스 101이나 아니면 책에서 말씀드리는 내 집 마련 하세요는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 전월세를 선택했을 때와 매매를 선택했을 때를 비교해야 되는 거지, 매매가가 예전처럼 무조건 폭등한다? 폭락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식을 보는 관점과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데요. 수도권은 최소한 그 관점으로는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금리 올라가잖아요. 금리 올라가죠. 기준금리 여러분 다 아시죠? 뭐 기준금리 이대로 쭉쭉 올라가면 뭐 3.75, 4%까지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엄청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예전에 기준금리가 몇 프로였을까요? 예전에. 한국의 예전의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갔었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1%대에서 2%대로, 2%대에서 3%, 3%에서 4%, 기준금리가 4%에서 5%까지 올라가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엄청난 공포를 느끼시겠죠? 예전에 기준금리는 5%가 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리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질문에 답변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단순하거든요. 금리랑 부동산 가격이 연동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더 높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동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들이 있고 실수요 시장에 미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저는 좀 나눠서 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지금 하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락 안 하고 있거든요. KB 지수를 보면 부동산이 하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거래량을 더 이상 못 내려요.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구간인 거예요. 이 구간에서 내가 맞는 포지션을 취해야 이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이게 하락으로 안 보이고 정체로 안 보이고 이상한 시장으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 가격표를 떠나서 시장이 망가져 있으니까 거래량이 여기서 더 어떻게 줄어요? 2월 달에 800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맞는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분들은 힘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혹시 시장을 지켜보던 분들은 제가 참고로 주식 비트코인을 하라 말라 할 얘기의 실력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주식이랑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빠졌다면 뭐 바닥이랑 머리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보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장 때 접근을 했으니까요. 제가 지금 여기 발을 들인 지가 지금 13년 이렇게 됐으니까 침체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좀 이제 하락 중이신 분들은 힘내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건 하락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장에 내가 얻는 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시겠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열심히 움직였고, 시장이 제 마음대로 안 움직여서 약간 좀 삐끗삐끗하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하물며 그 경험까지 여러분이랑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시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이,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